이 파키스탄이란 나라는 종교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예요. 인도에서 독립을 했는데 네. 독립을 하고 나니까 펀잡 사는 사람들하고 뭐 신드에 사는 사람하고 발루치스탄 사는 사람들하고 야 우리가 뭐 하나로 묶일 일이 뭐 있어. 아무 묶일 일이 없는 거예요. 네네. 유일하게 묶일 수 있는 건 딱 하나. 종교. 이슬람.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파키스탄의 나라를 묶으려고 더 종교를 이제 자주 활용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오히려 힘을 얻는 거죠. 최준영 박사와 함께하는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나라를 좀 가볼까 하는데 지금 뭐 거의 전 국민의 혹은 뭐 전 세계인의 눈이 다 이쪽에 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아프간에 다 이제 몰려 있죠.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아프간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그 배후라고 해야 되나요?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라, 이제 파키스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한번 해드렸었죠. 표정 관리하고 있는 파키스탄. 예. 그래서 이 파키스탄이란 나라는 이 지구본 연구소하고 되게 인연이 깊어요. 어째 그렇죠? 첫 번째 나라였죠. 지구본 연구소에. 예, 지구본 연구소 처음 맞습니다. 시작할 때 파키스탄. 그래가지고 다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무슨 파키스탄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막 저한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한 2년 나오니까 다시 또 이 세계 이슈를 중심에 놓고 있는 나라가 됐죠. 어제죠. 이제 어제 26일, 27일 요 사이에 네. 이제 저희 이제 가서 아프간 현지에서 저희하고 이제 같이 갔던 아프간인들 이제 가족들까지 이제 모셔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또 이 아프간 옆에 있는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또 활용을 해서 왔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이제 그 공중급유기 여기는 이제 이슬라마바드까지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130 이제 수송기가 이제 그 카불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셔틀로 카불에서부터 이슬라마바드까지 이제 계속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이제 이런 활동을 했던 거죠. 파키스탄 들렀다가 예전에 그 지구본 할 때 스리랑카 가고 뭐 이렇게 아프리카 갔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과거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 겸 그다음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파키스탄 하면 이름이 이제 파키스탄인데 예, 스탄. 그 주변에 스탄 국가들이 많죠. 되게 많아요. 원래 옛날에 이제 보면 두 나라 있었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거의 두 개가 옛날서부터 있던 스탄 국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스탄 국가들은 이제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한 국가들이죠. 카자흐스탄. 그렇죠. 카자흐스탄은 면적이 세계 9위. 그렇게 커요? 네, 카자흐스탄 되게 큰 나라예요. 우즈벡도 크지 않습니까? 우즈벡도 큰데 카자흐가 훨씬 더 커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세계 최대의 내륙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라가 카자흐고요. 그렇게 큰데 바다는 없어요? 바다 없어요. 그러니까 크면 어딘가 바다를 이제 접하는데 그렇죠, 여기는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이중 내륙국이에요. 이중? 예, 이중. 그러니까 옆 나라로 가도 또 그 나라도 내륙국. 한 번 더 가야 돼요? 네, 한 번 더 가야 돼요. 그래. 예, 정말 바다하고는 인연이 1도 없는 나라가 이제 우즈벡이고요. 그다음에 가스 나라인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얘가 엄청 그 독재 국가죠. 그렇습니다. 우상화. 북한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이제 우상화를 해서 하는 나라고요. 꽂으면 가스가 나옵니다. 이게. 가스 워낙 많아서. 예, 가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관광하기 좋다고 말씀하시는 이제 키르기스스탄. 예, 여기는 이제 중앙아시아의 이제 스위스라고 그래요. 아주 풍광도 좋고 온천도 많고 이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와칸회랑 아프간 하고 중국하고 연결되는 그 지역 북쪽에 있어서 많이 오르내리는 타지키스탄. 예, 여기는 이제 파미르 고원에 있는 정말 높은 나라입니다. 보면 다 스탄이죠. 그래서 스탄은 이제 페르시아어로 땅이란 뜻이고요. 이 파키라는 말은 파키스탄의 파키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 말인 이제 우드로어로 이제 신성한, 청정한, 클린랜드? 영어로 하자면 클린랜드.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에 보면 이제 이 파키라는 말 자체도 약간 일부러 만든 말이에요. 일부러? 예.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에 있는 이 주들을 원래 동네 이름들이 있단 말이죠. 가장 큰 동네가 이제 펀잡이요. 예, 펀잡이라고 부르는. 여기서 P를 따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이제 그 아프가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A를 따고 그다음에 카슈미르에서 K를 따고
신드라는 지역에서 S를 따고 발루치스탄에서 T를 따고 그래서 뭐 파키스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인더스강 유변 5개 지역을 명칭을 모아서 조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파키란 뜻도 있긴 있고 있긴 있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뭔가 브랜드를 만들 때 원래 있던 명칭인데 우리가 이렇게 머리글자를 따면은 뭐 이거다라고 하면은 부르기도 편코 뜻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원조격인 그런 이제 브랜딩 네임의 이러한 성격인데 그래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이제 되게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진 그런 국가고 그 정체성의 핵심에는 이슬람이 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정식 명칭은 당연히 국교도 그러면 이슬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나라는 생각보다 꽤 큰 나라죠. 이제 8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대한민국이 한 8배 정도 되는데 영토 이 통계를 보면 다 좀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왜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토 분쟁 중인. 이 뭐 카슈미르나 이런 지역들을 어디에 포함시킬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 크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대충 뭐 전체적으로 보면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합한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꽤 크네요, 진짜. 인구가 많죠. 몇 명이나 됩니까? 2억 2천만 정도 됩니다. 세계 5위 정도에 되는. 파키스탄이? 예. 파키스탄은 절대 무시하면은 안 되는 머릿수로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핵무장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무시하기는 곤란한. 진짜 중국, 인도, 그럼 뭐 브라질, 미국, 뭐 인도네시아 정도 다음에 거의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5위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어디 가서 이 파키스탄에서 인구 2억 2천이면 지역 강국이에요. 근데 옆에 이제 인도가 있고 북쪽에 이제 중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눌리는 이제 그런 나라일 뿐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뭐 무슨 말 쓰지?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공용어는 이제 영어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르두어라고 따로 자기들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4개의 소수 언어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공용어라는 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을 공용어로 하잖아요. 근데 이 어릴 때부터 그냥 원래 우리는 그 우르두어로 썼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한 10%도 안 돼요. 한 7%. 그래요? 예, 원래는 제일 많이 쓰던 말은 이제 펀자버예요. 펀자버. 펀잡. 예, 이 말이 한 40% 정도 쓰고 이 우르두어라는 말은 사실 인도 쪽에 있던 이 무슬림들이 쓰던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넘어오면서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 세력이 되면서 자기들 말을 이제 보급을 하게 된 거죠, 보면. 파키스탄 진짜 맞아 기억이 나네. 인도에서 저 이슬람들이 왼쪽 위로 몰려가면서 그렇죠. 파키스탄이었죠. 예, 사실 그 과정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이제 참 눈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을 많이 연출했었는데 그래서 뭐 굳이 힌디어 인도 말하고 따지면 사실 같아요. 같은데 다르다라고 이제 굳이 강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런 이제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스스로는 인도에서 좀 거리를 두려고 그래서 이제 아랍 쪽하고 더 친해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안녕하세요라는 것도 뭐 인도에서는 뭐 나마스테라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아살람 뭐 알레이쿵 이러잖아요. 보면 좀 다르네요. 그렇죠. 많이 다르죠. 근데 이게 이제 아랍 쪽에서 오는 말들을 자꾸 쓰려고 노력들을 하는 거죠. 보면은. 예. 대체적으로는 힌두어에 거의 가깝다. 그렇죠. 다 알아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다 알아듣고 다 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는 그래서 이 지역 감정들이 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파키스탄 내에서. 예, 이 펀잡 애들이 다 해먹는다. 전체 인구의 한 60% 되니까. 좀 메이저긴 메이저군요. 예, 메이저니까 여기가 이제 다 해먹고. 그리고 이제 펀잡은 또 이제 종족이 다 좀 달라요. 그래서 생긴 것도 약간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백인 스타일에 가까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파키스탄에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활동하는 이제 모델이나 배우들도 많아요. 파키스탄 혈통에 잘 섞이지도 않으시겠군요, 그분들. 예, 원래 이 종족이 다르면 그동안 최근까지 혼인 잘 안 했어요. 특히 이제 펀잡 사람들이 이제 뭐 좀 낮춰보는 어떤 이런 지역들, 발루치스탄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혼인 안 하는 이제 그런 풍조가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바뀌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유명해진 이제 파슈툰족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키스탄 제일 북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다고 그러는데 파슈툰족만 파키스탄에 있는 파슈툰족이 2,800만. 그 다음에 아프간에 있는 사람이 한 1,200만. 그러니까 오히려 파슈툰족은 파키스탄에 더 많아요.
진짜 거기도 진짜 인구 많네요. 거의 한국 인구가 그렇죠. 계신 그러니까 거니까. 이 여러 일들의 지금 원인 중에 하나는 옛날 영국이 선을 이렇게 찍 그으면서 파슈툰족이 둘로 나눠진 게 사실 한 원인이에요. 자기들끼리 한 나라 만들어줬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종교는 당연히 이제 이슬람이 전체의 97%인데 순위예요 여기는. 순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파키스탄 서쪽에는 이란이 있어요. 네. 그리고 동쪽에는 인도가 있고, 그러니까 네. 인도와 이란 사이에 있는 나라가 이제 파키스탄이에요. 그러면 시아일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순위예요. 보면은 순위가 77%, 네. 시아가 20%. 그래서 이 순위하고 시아하고 내부적으로 당연히 갈등이 있겠죠. 네. 갈등이 있고 이 다수인 순위파 내부에도 되게 복잡한 계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주먹 다짐 정도뿐만 아니고 뭐 죽고 죽이는 폭동 사태들도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이란 나라는 우리가 이제 이란을 더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슬람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 네. 나라 이꼬르 종교인 나라가 원조가 사실 파키스탄이에요. 아, 그래요? 종교 힘이 셉니까 이게? 예, 종교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신성 모독법이 있어요. 아, 지금도? 예,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든지, 네. 뭐 하면은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에요. 공식적으로 국가에 의한 처벌 대상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인도에서 독립을 했는데 네. 독립을 하고 나니까 펀잡 사는 사람들하고 뭐 신드에 사는 사람하고 발루치스탄 사람들하고 야 우리가 뭐 하나로 묶일 일이 뭐 있어? 아무 묶일 일이 없는 거예요. 네네. 유일하게 묶일 수 있는 건 딱 하나. 종교. 이슬람.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파키스탄의 나라를 묶으려고 더 종교를 이제 자주 활용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오히려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보면은 상대방을 탄압하려고 그러면 빨갱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여기는 이제 이교도라고 그래요. 신실하지 못한 놈이다라고 말하면 그 자체가 이제 좋은 공격거리가 되는 거죠. 우린 이념으로 묶었고 저쪽은 종교로 묶은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이란 그러면 저기 있고 그다음에 인도 그러면 저기 있고 되게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란과 인도. 예,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사이에 파키스탄이 있어요. 파키스탄 빼면 같이 붙어 있는 나라예요. 네, 그래요. 딱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가까이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의 북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간.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접해 있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파키스탄까지 오는 것들은 그 유명한 이제 카라코람 하이웨이가 있죠. 그 경치가 엄청 좋다고. 엄청 좋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로로 유명한 이제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런 도로죠. 그래서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이제 제일 높은 지역이 4,693m. 여기는 자동차 다니기 쉽지 않겠는데. 그래서 뭐 도로는 중국 쪽 도로는 좋다고 그래요. 아주 잘 닦여놨는데 딱 파키스탄으로 국경을 넘는 순간 이제 목숨을 걸고 달린다. 뭐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가 가야지. 그냥 휘발유차나 이런 것들 아마 공기가 좀 덜 그러니까 희박할 거 아니에요. 차는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이 먼저 고산병으로 쓰러집니다. 보면 대부분 분들이 다 고산병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네. 이 한 1,300km 정도 되는 이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달리다 보면 그 장수 마을로 유명한 이제 훈자라는 마을을 지나가죠. 훈자? 예. 여기서 뭐 물이 좋아가지고 오래 삽니다라고 하는 세계 3대 장수촌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파키스탄의 나라는 옆에는 이란, 오른쪽으로는 인도, 위쪽에는 이제 아프간하고 중국, 밑에는 바다. 네. 그리고 바다 건너서는 오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전략적으로 보면 되게 중요한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중동이 연결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키스탄 국경을 도대체 중국이랑 어디 접하고 있는 거야라고 해서 구글 지도를 이렇게 켜서 보시면은 다 점선이에요. 예, 구글에서 점선이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서로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정리가 안 된 땅이라는 뜻인 거죠. 분쟁 중.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카슈미르. 네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카슈미르 지역이 한 30% 정도는 지금 현재 파키스탄, 한 45% 정도는 인도, 나머지는 또 중국. 이렇게 중국도 카슈미르 지역 저 자기네 땅이라고 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이제 분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하고 중국은 또 짝짝꿍 이런 이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집트하고도 좀 비슷한? 이집트?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집트가 사막이잖아요. 네. 쭉 사막인데 나일강이 쭉 지나는 데만 파랗잖아요. 네. 그리고 이집트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디오피아 쪽으로 가면 이제 높아지면서 이디오피아 고원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거울로 뒤집어 놓은 나라가
파키스탄이요?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 사막 많아요? 북쪽에는 빙하지대예요. 히말라야가 있으니까. 아, 워낙 높은 산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히말라야 그러면 다 네팔 생각하시는데 한 절반쯤은 파키스탄이에요. 아, 네네네. 오히려 그 옛날 등산하시는 분들은 파키스탄에서 보는 히말라야가 훨씬 멋있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그렇습니까? 정도예요. 그래서 위에는 빙하지대.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오는 눈 녹은 물이 쭉 내려오면은 그게 인더스강. 네. 옛날 그 세계사 시간에 배운 인더스강. 그럼 인더스강이 파키스탄 지나서 가요? 네, 파키스탄의 젖줄이에요. 인더스강이 없으면 파키스탄은 없어집니다. 보면은. 그래서 파키스탄 주변 그 인더스강 주변은 녹색. 네. 쭉 띠로.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지역은 건조지대. 사막 같은. 사막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랑 되게 비슷하다. 네네네. 그래서 이 북부 고지대는 이제 뭐 카라코람, 힌두쿠시, 파미르 고원 뭐 이런 지역이에요. 아, 파미르 고원.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네. 고산 8,000m가 넘으면 이제 고산이라고 그러잖아요. 14개. 뭐 그래서 14자 완등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중에 5개가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에 있어요. 오. 그 중에 이제 제일 악명 높은 산이 K2. 아, K2가 여기 있어요? 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죠. 8,611m인데 등반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K2가 예. 에베레스트보다 에베레스트보다 훨씬 어려워요. 여태까지 정상에 오른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신 분이 정상에 오른 분이 한 5,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베레스트? 예, K2는 300명 정도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처음 산에 이 초등이라고 그러죠. 처음 올라간 게 1954년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1954년이면 에베레스트 산하고 뭐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가신 분이 23년 후예요. 아, 그 사이에는 그러면 계속 실패했어요. 아, 그렇게 험해요? 네, 그렇게 험해요. 그래서 이 산 모양 자체가 되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급경사로 딱 되어 있고 이 주변에 높은 산이 잘 없어요. 우뚝 솟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가기 뭐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왜 K2냐? 네.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많은데 산 이름이 K2는 좀 그런데. 좀 그렇죠. 네. 뭔가 이제 그 동네 이름이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사람이 잘 안 사는 동네다 보니까 추워서 산 이름이 없었어요. 아, 그냥 저 산이에요, 그냥?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856년에 이제 옛날 이제 영국 식민지 시절에 측량 기사들이 갔더니 큰 산들이 막 줄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서부터 이제 K1, K2, K3, K5, K 이렇게 쭉 붙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나머지 나중에 이제 해놓고 나니까 나머지 산들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불러. 그렇게 했는데 K2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는 계속 K2. 그래서 지금까지도 K2로 남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얼마나 험한 산이냐면은 K2는 겨울철에 올라간 사람이 없었어요. 아,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겨울철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 거의 자살행위. 자살행위였는데 사람이 심심하면은 별짓을 다 한다고. 올해 올라갔어요. 올해? 예. 이 코로나 시국에 네팔에 이 셀파 분들이 안 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실업자 되셨잖아요. 노는이 뭐하냐? 우리라도 한번 해보자. 남들 안 한 거 한번 해보자. 우리가 왜 남들 좋은 일만 시켜주냐?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동네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K2 동계 등반에 성공을 했습니다. 셰르파분들이? 예, 2021년. 아, 동계는 처음이라는 거죠? 동계는 처음이에요. 동계 겨울철에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깎아지는 벽들이 많습니다. 뭐 북벽, 동벽 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북벽이나 이런 쪽에서 등반해서 성공하시는 분 나오면 정말 슈퍼맨 스타일이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셰르파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동안 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러니까 이 북쪽에는 이렇게 K2 같은 높은 산이 있고 또 동쪽 인도하고 접경 지역에는 타르라는 이름의 또 사막이 또 모래 사막이 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파키스탄하고 인도 사이에. 예. 그리고 또 그 사막 서쪽으로는 이제 인더스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인더스강은 뭐 잘 아시죠? 뭐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뭐 길이는 한 3,000km 정도 되는데. 이 인더스 문명 뭐 같은 경우는 하라파 문명이라도 부르는데 하라파? 예, 하라파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여기 문명이 우리는 뭐 인더스 문명이 있었어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이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하수도를 사용한 도시를 건설한 곳이 이제 이 인더스 문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수도 말고 하수도. 예, 하수도. 당연히 상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수도가 필요하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모여서 위생에 신경을 쓸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건데 그렇게 큰 도시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기원전 한 1800년 정도에 사람들이 싹 사라집니다. 왜요?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였어요.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도시가 그냥 버려진 것처럼
그래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즘에 이 분석을 해보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수량이 줄어들어서 도시가 아마 유지하기 힘들어져서 그나마 물 구하기 좋은 더 북쪽에 이제 히말라야 주변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더스강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티벳 고원에서 그러니까 저 히말라야에서 녹은 물들이 내려오는 이제 그런 건데 최근에 이제 이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좋아요. 농사지을 물도 넉넉해지고 관광객들이 갔을 때도 뭔가 이렇게 배 타고 다니기도 좋고 보기도 괜찮은데 문제는 몇 년 안 남았다라는 거죠 보면은. 큰일이네 여기도. 그래가지고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이제 리처드 홀브록 같은 양반은 세계 3차 세계전이 벌어지면 파키스탄, 인도에서 벌어질 것이고 그 문제는 아마 인더스강의 수량 때문에 벌어지지 않을까. 서로 물 차지하겠다고. 인더스강이 물이 마르면 2억 2천만이라는 사람이 난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죽겠냐 이거죠. 네네네. 그러면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이 지역이 문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세계에서 2위 하는 게 이제 이 인더스강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 우리가 해양의 바다에 뭐 플라스틱 빨대 그래서 못 쓰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전 세계에서 이 해양 쓰레기,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10대 강이 있어요. 10개 강에서 해양 플라스틱 그 유입량의 한 90%를 감당을 해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세계적으로 한 10개의 강에서 해양 플라스틱이 바다로 몰려가는 이제 강이 있는데 그 중에 2위가 이 인더스 강이에요. 1위는 어디예요? 1위는 양쯔강. 장강. 중국하고 지금 파키스탄, 인도 이쪽이 원체 인구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빨대 쓰고 안 쓰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리 말하면 우리나라는 빨대가 주의해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어민들이 쓰시는 이제 그물, 그물하고 부표, 이거를 이제 잘 관리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진짜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물 같은 경우는 중성부력이라 가지고 바다 중간에 이렇게 애매하게 떠 있어요. 눈에도 잘 안 보이고. 물고기들 계속 걸리고 죽고 해양 오염도 되고 그런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의 그 뭐 해양 어쩌고 저 다큐 같은 걸 하나 봤는데 뭐 우리는 감성적으로는 이 무슨 코끼리 거북의 그 코에 꽂혀 있는 빨대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어구들이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떠돌고 이제 있는 거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보면은.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시 빨대를 돌려달라 이러시면 또 그것도 곤란합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문제보다 그러니까 우리 당장 눈에는 이제 빨대가 많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그 어구들하고 그 쓰레기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파키스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인더스강이 어떻게 국가를 먹여 살리는 이제 그러한 강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가 보통 파키스탄 그러면 되게 덥고 막 이런 나라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기후는 천차만별이에요. 열대지방 위에는 좀 위에는 거의 뭐 냉대 수준의 춥고 고산 기후도 있고 밑에 쪽 남쪽으로 가면은 막 40도 훌쩍 넘어가는 이제 그 열대 기후까지 다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릴 때 사계절이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여기는 지역별로 사계절이 쭉 뭐 그렇긴 한데 뭐 12월, 2월 같은 경우는 이제 시원하고 건조한 이제 겨울철. 그다음에 3월에서 또 5월까지는 덥고 건조한 지역. 그다음에 6월부터 9월까지는 몬순. 비 엄청 오는 우기. 그다음에 10월, 11월은 가을. 뭐 이런 식인데 주로 이제 몬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몬순이 좀 잘 불어주면 좋은데 파키스탄은 좀 이렇게 등락이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홍수, 어떨 때는 가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되게 어려운 이제 그러한 국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보통 그 우리나라도 좀 그렇긴 합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수증기를 머금은 구름, 바람 같은 것들이 이제 산 만나면 그 전에 막 비 내리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산이 워낙 높으니까. 맞습니다. 아마 여기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 히말라야 산맥이 없으면 몬순도 없죠. 그 히말라야나 파미르 고원 이 북쪽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넓은 지역들이 그런 말씀하신 역할들을 하는 거지요. 파키스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파키스탄 인구가 한 2억 2천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좀 요거 클릭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갑자기 드네요. 파키스탄하고 우리하고 공통점도 하나 있어요. 뭐예요? 수도를 한번 새로 만들어서 옮겨보고 싶어 했고 파키스탄은 성공했고 우리는 이제 아직 엉거주춤한 상태. 그래서 그 어릴 때 뭐
세계 여러 나라 지명들 막 외우는 네. 이런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끝이 이슬라마바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네. 저희 때니까 네. 80년대 뭐 이런 식이었는데. 파키스탄의 수도가 이슬라마바드예요. 그렇죠. 파키스탄의 수도는 이슬라마바드입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 보시면 네. 동북 쪽에 되게 치우쳐져 있어요. 이슬라마바드라는 이 단어 자체가 딱 보시면 네. 이슬람 뭐 이러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슬람의 도시예요. 뜻이 자체가. 인구는 의외로 작습니다. 서울보다 좀 더 큰데요. 서울이 한 600제곱킬로미터 되니까 여기는 900 정도 되니까 좀 더 크죠. 한 네. 50% 정도 큰데 인구는 100만? 100만이요? 예. 수도인데? 예, 수도. 그러니까 뭐 주변 지역의 다른 도시까지 합하면은 우리 말하면 수도권이죠. 수도권으로 치면 한 400만 정도 됩니다. 보면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어디 사느냐? 그러면 저 남쪽에 이제 많이 몰려 살죠. 이제 카라치. 2천만. 세계 최대의 도시죠. 2천만. 2천만이 이슬라마바드는 약간 행정수도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계획적으로 만든 이제 도시죠. 보면은 원래는 이제 그 파키스탄이 독립했을 때는 남쪽에 있는 카라치에서 했는데 이 카라치라는 도시는 옛날서부터 상업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전하다 보니까 이슬람의 뜻을 이제 신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죄악스러운 도시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나라가 이러면 이제 곤란해. 라고 해서 저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만들었던 거죠. 보면은. 근데 사실은 이 바다에서부터 인도가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압도적인 해군력을 갖는 인도한테 너무 취약할 수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옮긴 거구나. 그렇죠. 1967년에 저 북쪽으로 이제 옮겨서 만든 도시가 이슬라마바드고요. 이슬라마바드는 생각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잘 정돈된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 말은 파키스탄이 1950년대에서부터 60년대까지는 꽤 잘 살던 동네. 어떻게 보면 신도시를 만들어서 새롭게 천도를 할 만큼의 역량이 있었던 나라다. 파키스탄이 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파키스탄은 뭐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계속 못 살았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좀 그렇죠. 있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잘 들여다보면은 1950년대에서부터 60년대까지는 되게 잘 나가던, 어떻게 보면 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던, 연평균 한 8%, 9%, 뭐 우리가 이제 10몇 %씩 성장했다고 그러지만 그거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꽤 성장도 잘하고요. 이 당시 한 60년대부터 벌써 이제 로켓을 우주 탐사를 시작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야, 파키스탄의 놀라운 이야기가 그러면 좀 더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러면 파키스탄의 다른 이야기들은 저희가 또 두 번째 시간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뭐 계속하면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파키스탄 다음 시간 2부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